네, 이번에 이제 코민텔은 4차 대회와 5차 대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차 대회입니다. 4차 대회 당시에 코민텔은에 약 125만 명의 당원이 있었고 그중에 자본주의에 있는 당원이 82만 정도가 코민텔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4차 대회에서는 이제 파시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요. 이 파시즘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파시즘을 노동계급 혁명과 부조한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거대 부조와 방편, 거대 부조와 대부조의 방편이라고 특징 졌죠. 요거는 이제 후반에 가면은 이제 이 파시스트를 단순한 민주주의 부르주아, 그죠? 영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미국 이런 거대 자본, 독점 자본과 구분해서 이제 민주주의, 부르주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들과 다르게 이제 파쇼 제국주의라고 따로 부르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거대 부르주아라고 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시즘의 통일 전선에는 이제 노동자가 선두에 서서 중간층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파시즘을 분석하려니까 파시즘이 투표를 통해서 이탈리아든 그 독일이든 히틀러든 투표를 통해서 집권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민들의 어떤 지지가 있었다. 그래서 소부르주아나 계급 내 몰락한 부자들, 뭐 눈폰 프레르트라도 비슷하겠죠. 그래. 계급의식 열악한 노동자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르주아 독재와 다르다. 단순히 부르주아 지지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죠. 우파적인 성향에 다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방어 투쟁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파시즘이 나름 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방어 투쟁도 노동자 논의, 통일전선, 계급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민주주의적인 통치 제도를 파시스트 지배체제로 바꾸라고 그러지. 근데 이거는 이제 파시스트로 바뀌는 거는 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만 국한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주아가 그러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그 부르주아 제국주의와 파쇼 제국주의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노동자 정부에 대해서 좌경 쪽에 지노비에프는 이제 프롤레타 독재 그 자체가 다만 이름을 다른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코멘테른 대회는 이제 그걸 통일전선 정부로서 프롤레타 독재 자체가 아니라 노농동맹처럼 계급연합이죠. 프롤레타 독재로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과도 형태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넓은 대중적인 투쟁을 전제하죠. 전제하면서 대중투쟁에 전제된다는 의회를 통해서도 노동자 정부가 이 파쇼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러면 파쇼도 이제 의회를 통해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 정부의 임무는 이제 파쇼에 대응해서 노동자 계급을 부장시키고 생산을 통제하고 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파시스트와 같은 부주의 반혁명적인 것을 진압하는 거죠. 또한 이제 대회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례를 반영해서 노동동맹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노동자와 농민 정부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는 것.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강령을 구체화하는데요. 또한 반제, 반동건, 민주주의 혁명을 실현으로 한다. 제국주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쇼 제국주의와 하나는 부르주아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유럽과 제3세계에서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제3세계에서는
제국주의, 전체 제국주의죠. 파쇼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제국주의 전체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반공공 민주주의 혁명을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파쇼 통일전선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제국주의, 독일 삼인당과 통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식민지에서는 파쇼 부르주아 등 모든 제국주의에 대항을 하죠. 그런 면에서 식민지에서의 노동운동은 전체적인 반대 전선에서 나름 특수한 형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노동자 계급은 제국주의와 투쟁을 통해서 혁명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민지에서 민족 부르주아의 성격에 대해서 그 부철점을 비판하면서도 민족 부르주아들이 민족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반제 투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족 부르주아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럴 경우에도 노동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색, 독자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민족 부르주아와 일시적인 연합을 합니다. 4차 대회는 레닌이 참여한 마지막 대회였고, 레닌은 러시아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교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혁명의 조건에 따라서 혁명 모델이라든가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적색 노동조합 프로핀테른 대회 역시 이제 노동자 행동 통일 전선을 구체화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경제회의에 맞춰서 삼인주의, 제국주의죠. 부르주아 제국주의에 동의하는 독일 3인당, 삼인주의들과 그 다음에 2.5 인터내셔널이 같이 국제평화 통일했는데 대회를 했는데 이 대회에서 이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조합 대표가 전쟁 반대 투쟁, 또 총파업에 대한 투쟁, 그래서 노동자 통일전선, 즉 고민대련과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역시 같은 해 1922년에 여러 단체들이 나오는데 무정부적인 싱디칼리스트들이 국제노동조합의 제1인터내셔널이죠. 제1인터내셔널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주관리 생산자 제도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이 무정부적 싱디칼리스트의 원조는 박훈인이죠. 제1인터내셔널에서 박훈인파와 마르크스파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파는 제2 인터내셔널로 연결됐죠. 그 제2 인터내셔널이 유경화됐는데 어쨌든 마르크스와 제1 인터내셔널에서 대립했던 박훈인의 그 후계자들이 무정부적 싱디칼리스트들이 국제노동자협회를 부활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5차 대회에서는 올바른 이론과 대중성 모두를 강조를 하면서 NG를 각국의 조건에 따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가 구체화되는 시기였는데 1926년에 공산당 대표자회에서 일국 사회주의를 놓고 대립합니다. 트로츠키와 지비노예프가 일국 사회주의를 비판합니다. 트로츠키는 영구 혁명론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 혁명이 없으면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 혁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소련 내에서 사회주의를 하는 일국 사회주의는 세계혁명과 프롤레타 국제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영구혁명론은 이제 세계적 차원의 생산력 발전과 계급 수행에 기반하고 있고 세계혁명을 이제 진퇴를 거듭하는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거를 거듭하는 영구적인 과정으로 보고 트로츠키는 영구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영국 혁명이라는 건 첫 번째 민주주의 혁명에서 시작해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로 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둘째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일상생활까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주의 혁명 과정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혁명은 일국에서 시작되지만 이러한 일국 혁명은 일시적이고 또 일국에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일국 혁명, 일국 사회주의죠. 일국 사회주의는 국제적인 사슬의 한 고리뿐이고 거기서 멈춘다면 러시아 혁명이 거기서 멈춘다면 고립된 폴락 국가라는 거죠. 이러한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혁명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에 승리하지 못하면 소련의 혁명은 일시적으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변질과 부패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고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도 결국은 제국주의 압력에서 붕괴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츠키는 소련의 고리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 혁명을 추동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필요하면 전쟁도 휩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일국 사회주의를 위해서 유럽 제국주의자와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스탈린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 그래서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의 추동이라는 이러한 작용 노선에 기울어졌고 지노비에프 역시 작용화돼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서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작용화돼서 1927 4월 국공합작에서 이탈해서 도시봉기 노선이죠. 도시봉기 노선에 따라 상해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엄청난 희생자만 내고 진압을 당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이러한 작용적인 오류죠. 이거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통일정선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상강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을 때 2.5 인터내셔널이죠. 2.5 인터내셔널은 제3 인터내셔널로 탈퇴한 일부가 결합한 거죠. 2.5 인터내셔널에 연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작용화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현재 그 당시의 자본주의는 일단은 안정적이지만 소련의 발전이라든가 영국에서의 자본 리세트, 계급 투쟁이 심한 중국에서의 민족혁명, 중국의 민족혁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자본주의 이 제도가 언제든지 불안에 떨어질 수 있다. 그죠? 일시적인 안정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소련이 국제혁명의 중심으로서 프레타 국제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일국 사회주의가 민족적 편협이 될 수가 없다. 소련이라는 게 일단 그 소련에서의 그 혁명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국제혁명의 중심이 돼야 되고 현재 국제정세는 소련이 과도하게 유럽혁명을 이 무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루츠키파를 비판했고 트루츠키파에 동조하는 지비노예프를 집행위원회 의장에서 해임했습니다.